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키엠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아키엠 V2라고 검색을 하셔서 노란색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거 설치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PC로 접속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아키엠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카페라는 아키엠 카페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 주시게 되면 저희 아키엠 카페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V2라고 파란색 써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키엠 V2 로그인 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즐겨찾기 한번 해두시고 필요하실 때 계속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PC로 기준으로 일단 이게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같이 따라오셔야 되는데 모바일 설치가 아직 안 되셨거나 기다리셔야 되는 분 혹시 있을까요? 같이 따라오시는 게 아무래도 교육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네. 다 되시면은 그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저희 적어드려요. 와이파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적어드릴 테니까 이걸로 하셔도 돼요. 네. 이거 커는 게 있어요. 개념 필요하죠? 설치 네. OF하고 같은 건가요, 저게? OF요? 네. 아니요. 저 와이파이 이름이 CMX505 저렇게 딱 정확하게 있을 겁니다. 505는 OF예요, OF. 아, OF? 네. 와이파이 들어오는 505로 써 있어서. CMX OF로 된 거. 혹시 설치 안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작 이제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플을 실행시키시면은 지금 PC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의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이제 보통 네이버 로그인 아니면 카카오 로그인 뭐 요 두 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네이버 로그인 같은 거 그냥 하셔서 네이버 가지고 계신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아키엠에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카카오 로그인도 결국에는 핸드폰 번호를 기준으로 카카오 계정을 설정을 처음에 만드셨었기 때문에 그 핸드폰 번호 등록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이제 아키엠 V2 계정이 로그인 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한번 해놓은 상태라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는데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 네이버 로그인 누르면 기존에 그냥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듯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는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도가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장을 하나 개설을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아키엠 프로젝트라는 것처럼 현장이 하나 개설되게 될 거고요. 이 현장 개설하는 법부터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동그라미 버튼 파란색으로 현장 등록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현장을 처음으로 등록하기 앞서 공간을 설정하는 이런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원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원명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블 그레이트밸리 신축공사라고 한번 사원명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명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이름인 유지상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유형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특별하게 동수가 많거나 좀 세분화되거나 대규모 좀 복잡한 건물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일반 건물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비상주, 상주, 책임상주 이제 국토교통부고시 감리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이런 비상주 감리, 상주 감리, 책임상주 감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요걸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비상주로 한번 지정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의 다음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주소 찾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주소 찾기라는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주소를 검색을 할 수 있는 팝업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주소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 사무실 주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블 그레이트밸리라는 주소가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현장에 맞게끔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주소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그냥 자유롭게 상세 주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건물 유형, 체크리스트, 감리자, 사업명, 주소까지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아래쪽에 이제 공간 정보라고 해서 이 현장의 건축물의 공간을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동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됩니다. 1동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붕이 있으시다면 지붕이란 공간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여기는 지붕을 클릭을 해주시고 하면 되겠고요. 기초가 이 공간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기초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기타 부분에 전층이 필요하시면 전층, 외벽이 필요하시면 외벽, 외부라는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제 공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하게 옥탑 몇 층,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층을 지상 3층을 예를 들어 입력을 하면은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까지 이렇게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 현장에 등록이 되게 되고요. 지하 3층이라고 치면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 현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요. 추가로 동이 1동 외에 2동이 또 추가로 있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동 추가라고 해서 더하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씌워놓은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거 누르시면 동일한 공간을 입력했던 화면이 하나 또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 이동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붕이라는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기초, 기타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건물의 층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모든 작업의 이 현장에 대한 공간 정보에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현장에 대한 이제 공간 정도, 박스 정도까지 해갖고 하나 이렇게 가블 그레이트 밸리 신축공사라는 이런 현장이 하나 개설이 되게 됩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등록해야 될 정보가 이제 공간적인 정보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 이제 추가로 더 입력을 하시고 싶을 땐 오른쪽에 이제 현장 설정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더 모양 아이콘에 톱니바퀴 모양 들어간 이런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네, 요 부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여지는 화면이 이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들인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입력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개요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개요, 그 다음에 감리자 정보, 시공자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사업명은 아까 입력했던 부분에 가블그레이트 밸리 신축공사라는 이 사업명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필요하신 부분에 연계 전화번호, 허가번호, 건축 관계자부터 연면적, 주용도, 주소는 아까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명도 제가 아까 제 이름인 유지상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회사명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부분에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리자 외에 건축사고라고 하는 공정별관리 책임자의 정보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시공자도 동일하게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의 입력을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이 현장에 대한 도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면이라는 버튼이 이제 있는데요. 이 공간이라는 버튼은 아까 저희가 현장 등록 눌렀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아까 입력했던 공간의 정보고요. 세 번째 있는 도면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 현장에 대한 층별로 그리고 층별로 도면을 입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1동의 기초에 기초 도면을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기초라는 버튼에 플러스 버튼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PC의 경우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도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라는 PDF 도면을 넣는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파일의 양식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DWG, CAD 파일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JPG, 사진 파일, PDF 파일 이렇게 세 가지 총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라는 파일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도면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에 넣고 싶으시다면 동을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층을 선택을 해주신 후에 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면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을 넣는 방법에 또 추가로 좀 편리한 방법에 대해 기능을 하나 또 추가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아까 넣었던 도면입니다. 아까 넣었던 도면에서 여기 보이시는 세 번째 이렇게 약간 서류가 겹쳐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도면 복사라고 해서 이제 원하시는 이 도면을 다른 동 혹은 다른 층에 동일하게 복사하시고 싶을 때 이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층 같은 경우가 있겠죠. 3층부터 5층까지의 도면을 하나하나 넣기보다는 3층에 하나 넣고 4층 혹은 5층에 동일하게 복사해서 동일하게 넣는 방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내가 도면이 잘못 들어가서 이 도면을 다른 동 혹은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고 싶으실 땐 여기 있는 네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신 후에 도면 이동이라는 팝업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원하시는 동을 선택을 해주시고 층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도면은 이제 해당되는 동에 대한 층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을 잘못 넣으셨을 때도 언제든지 도면의 이동이나 복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 현장에 대해서 개요, 그리고 공간, 그리고 도면 이렇게까지 한번 교육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혹시 어려우시거나 못 따라오셨던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기본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기본은 성기씨
요거 한번 따로 그 공간만 좀 다시 알려. 나 이따가 다시 알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개요, 공간, 도면 이 세 가지 하는데 여기까지 완료하고 이제 실제로 이 현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아키엠 V2라는 부분이 이제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개설했던 요 가블 그레이트밸리 신축공사라는 현장에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에 밑에 있던 프로젝트랑 다른 점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경사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여기다가 전경사진을 동일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박혀있는 이미지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대표사진 설정이라는 팝업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모바일의 경우에서는 직접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진 촬영을 하셔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의 경우는 이제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올리시게 되면은 따로 특별한 저장 없이 이렇게 닫기만 하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경사진 이렇게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전경사진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세 장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클릭을 진행해 주셔서 사진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셨을 때 나오는 전경사진을 이렇게 등록을 해 두시게 되면은 굳이 또 저장을 안 하셔도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전경사진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경사진을 바꾸시고 싶으신 경우는 다시 누르셔서 전에 있던 사진을 체크를 해주신 후에 가운데 있는 대표사진 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다시 전경사진으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경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공정률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공정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공사기간이라는 부분 아래쪽에 공정률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를 선택하고 공정률을 입력할 수 있는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날짜를 오늘 날짜인 5월 14일 이렇게 등록을 해보고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오늘 해당하는 공정률 10%라고 한번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에 5월 14일 10%의 공정률이 입력된 리스트를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오늘 날짜 이후에부터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일 되셨을 때 5월 15일 날 몇 프로가 또 추가됐으면 지금까지 공정률 작성했던 모든 숫자 값이 누계돼서 최종적으로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에 이렇게 누계가 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정률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홈 화면에 자잘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아키엠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체크 그리고 스마트 협업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스마트 체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체크라는 버튼에 사진, 동영상, 일지, 체크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란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제일 먼저 달력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작업하실 날짜를 고르시는 이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날짜인 5월 14일로 이제 초록불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오늘 날짜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달력에서 14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일 먼저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아까 등록했던 1동 그리고 2동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1동에 해당하는 층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요. 2동을 작업하시고 싶으실 때 2동을 클릭하시면 2동에 해당하는 이런 층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1동의 기초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종이 일단 나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 감리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비상주 감리의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공종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된 거고요. 저는 1동 기초 부분에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공종이나 안 쓰시는 공종 혹은 먼 미래에 생길 공종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거는 안 보고 이렇게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쪽에 보이시는 보기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공종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켜고 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골조랑 뭐 기초 이런 정도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모든 완료가 되었다면 나중에 마감을 추가하셔서 편하게 작업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선택을 해제, 여기 선택 해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셔서 해당 뭐 원하시는 기초 지정, 뭐 토공사, 골조공사, 뭐 안전 가설 요 정도만 해갖고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4가지의 공종만 이렇게 출력이 돼서 이제 그때그때 자주 사용하시는 공종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죠. 저는 한번 여기에 골조공사라는 타이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에 골조공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위치, 노트, 체크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진부터 한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누르시게 되면은 사진 등록이라는 버튼이 나오실 건데요. 일단 모바일이나 태블릿의 경우는 직접 바로 찍으셔서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PC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진 촬영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사진 혹은 동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이게 실시간으로 업로드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모바일로 여기 교육장을 한번 찍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교육장에 여기 TV를 한번 찍어서 지금 핸드폰으로 이 현장에 들어와서 업로드를 했고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보면 지금 방금 찍었던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이제 이 현장에 같이 이용하시는 이제 계정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들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이 불필요하시다면 이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 모바일이나 태블릿의 경우는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이쪽으로 슬라이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네, 이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요 보이시는 것처럼 삭제, 위로 아래로 공유 뭐 이런 게 아이콘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안 나오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신 거나 한 게 있을까요? 되셨나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사진보드 혹은 마크업 이런 게 필요하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사진을 좀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사진보드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사진보드라는 부분에 표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사진보드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공종과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사명 날짜 위치는 저희가 지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종을 선택을 해주신 후에 저는 아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요. 내용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이제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내장되어 있는 상용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클릭 혹은 모바일이나 태블릿의 경우는 터치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원하시는 내용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이나 태블릿 동일하게 PC도 동일하게 직접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간격 혹은 자주 쓰시는 문구들도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이제 내용 입력 완료되었으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작업 내용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사진보드를 작성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사진보드만으로는 부족한 이제 강조 표시를 하고 싶으실 땐 위쪽에 있는 마크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위쪽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크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손가락 모양 아이콘부터 제일 끝에 A 모양까지 이렇게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손가락 모양 아이콘은 당장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게 작업하셨던 마크업을 좀 이동하거나 잡고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기능이라 아직은 작성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크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네모 모양 아이콘 클릭을 해주신 후에 모바일이나 PC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의 색깔 혹은 두께를 변경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 우측 상단에 이 톱니 모양 버튼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선 굵기도 1부터 4까지 이렇게 굵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업을 이용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신 부분은 이제 형광펜처럼 약간 반투명한 네모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반투명한 네모를 이용해서 작업하시길 원하신다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이제 동그라미 아이콘이고요. 요거 네 번 다음에 있는 것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으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이것들은 다음에 있는 거는 화살표 기능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기능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완료가 되었다면 왼쪽 위에 저장이라는 버튼, 이게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 눌러 주셔서 마크업까지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마크업과 사진보드 이렇게 모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모든 내용을 지우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있는 원본이라는 요 사진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모든 사진이 초기화돼서 이렇게 사진보드와 마크업 모두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원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지워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과 사진보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아까 넣어놨던 도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도면에 의거해서 이제 이 도면이 동층에 해당하는 도면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사 위치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핀 추가라는 버튼이 하나 왼쪽 아래에 보이실 겁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누를 때마다 핀이 하나씩 추가로 생성되게 되고요. 이 핀을 터치나 이렇게 스크롤 하셔서 이동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부위 혹은 오늘 공사를 진행했던 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위치가 표시가 완료가 되었다면 우측 아래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핀을 삭제하시고 싶으실 땐 보이시는 것처럼 핀 삭제, 그리고 이 핀 이동의 경우는 이게 저장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 핀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하고 싶으실 때 들어와서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한번 나가보고요. 여기서 이 핀의 위치를 좀 옮기고 싶거나 좀 수정이 필요할 땐 다시 공사 위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까 작업했던 핀은 잠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핀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 핀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트, 이 부분은 이제 작업 일지의 개념이라고, 감리 일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노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감리 차관 사항, 감리 내용, 특기 사항,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감리 차관 사항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차관 사항 등록이라는 문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까 사진보드 입력했던 이런 상용구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사진보드랑 동일합니다. 가볍게 터치 혹은 직접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감리 내용도 동일한 방법으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감리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 결과 양호함 한번 입력을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 그 다음에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총괄감리자 서명과 공종별 감리자 서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총괄감리자 서명 중에 제가 지금 누르면 좀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서명이 들어가는 이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아키엠에서 지칭하고 있는 스마트 서명이라는 기술인데요. 서명을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두고 가볍게 내가 따로 수기로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도장 혹은 서명 같은 것을 이제 자유롭게 쉽게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있는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스마트 서명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총괄감리자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총괄감리자의 스마트 서명이 들어가게 됐고요. 공정별 감리자가 있다면 공정별 감리자도 자신의 계정으로 스마트 서명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두면 터치 한 번으로 이제 서명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저는 지금 그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기로 서명하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입력을 수기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감리일지의 작성까지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이제 세부 공정 중에 제가 계속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했기 때문에 세부 공정, 철근 콘크리트 공사 만약 현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선택을 해주신 후에 체크리스트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해당하는 이런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요. 요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전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체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모든 체크리스트의 검사가 끝났다면 오른쪽 아래 서명 버튼을 눌러서 이 체크리스트를 저장을 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총괄감리자 서명, 공정별 감리자 서명, 그리고 현장 대리인과 공정별 책임자 서명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감리자 서명은 제가 아까 감리일지랑 동일하게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서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 서명을 이용해서 공정별 감리자 서명은 똑같이 수기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고요. 현장 대리인과 공정별 책임자 서명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제 시공자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직접 서명을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공정별 책임자도 동일하게 이제 있으시다면 받아주시고 없으시면 이렇게 현장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에 완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주셔서 체크리스트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이렇게 작업했던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2개, 위치 1개, 감리일지 1개, 체크리스트 1개 이렇게 카운팅 돼갖고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1동 기초에 어떤 공정에 얼마만큼 작업을 했나 이렇게까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작업했던 내용을 한번 서류로 한번 보시는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시겠죠. 이제 그럴 땐 우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 버튼 아이콘이 조그맣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작업했던 감리일지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감리 차관사항에 입력했던 내용, 감리 내용, 그리고 특기사항과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도 있으시면 여기에 동일하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성했던 골조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뒤에 첨부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했던 서명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넣었던 위치 표시에 대한 도면의 위치 표시한 내용과 업로드 혹은 촬영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사진이 사진 대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사진 대지의 내용을 아까 입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진보드를 사용하셨다면 여기가 아니라 사진보드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출력을 하셔서 가지고 싶으신 경우에 상단에 인쇄 모양 버튼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그냥 출력해서 이제 문서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PDF 그리고 엑셀, 한글, 워드 이렇게 4가지의 파일 문서로 저장을 원하시는 걸로 이제 저장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PDF나 엑셀 이런 것들로 이제 파일로 보관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스마트 체크 부분의 사진, 그리고 위치, 일지, 체크리스트 이렇게까지 4가지 정도의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오시면서 질문사항이나 어려운 점 혹시 있으셨을까요? 특별히 없었다면은 이제 네. 직접 입력이요?
어디 쪽에 직접 입력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부에 체크리스트요. 일지요. 일지요. 네. 직접 입력하는데요. 네, 입력이요. 네? 네.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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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게 그쪽 컴퓨터하고 이 태블릿하고 좀 화면이 좀 다른데 네. 입력을 하고 나서 입력 내용을 저장하는 데든지 아니면 전에 화면으로 넘어갔는지 할 적에 네. 그 조작 스위치가 보이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입력을 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요. 그냥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이 내용만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계속 이어서 계속 작업 입력 이렇게 계속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혹시 날짜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간 다음에요. 네. 아, 그 작업 실시간이니까 작업은 어떻게 지나간 거는 피드백해서 쓸 수가 있나요? 날짜를 옮기시거나 뭐 그런 식 경우가 필요하신 예를 들어서 건가요? 오늘이 14일인데 네. 12일 거를 쓰고 싶으면 12일로 가서 네,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말고 네. 원하시는 날짜에 작업하시는 거는 문제 없으세요. 여기서 동일하게 클릭하셔서 동층 동일하게 눌러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전 날짜든 오늘 날짜든 한번 작업했던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늘 날짜는 상관이 없는데 과거 날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2일 날짜에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만약에 넣고 작업을 하셨는데 뭐 잠깐 어디 다녀오시거나 이러실 때 다시 이제 작업이 필요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지금 넣었던 사진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 자물쇠 모양 버튼이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잠기게 돼요. 한번 작업했던 내용은 오늘 날짜가 아닌 날짜는 한번 작업했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잠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자물쇠 버튼을 나중에 누르셔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날짜를 작업하실 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분이 빈번히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유의해서 작업해 주신다면 과거 날짜에 작업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혹시 이제 사진 파일 용량에 따라서 네. 나중에 뭐 PDF나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그 파일 전체 크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 부분은 제가 개발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은 근데 제가 사진을 막 넣어봐도 그렇게 크게 사진의 용량에 따라서 문서의 양이 막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요. 네,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녹화선을 불러왔는데요. 네. 지금 PC에서도 하고 네. 앱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앱에서 작업한 것도 PC에서 볼 수 있고 다 호환이 되는 건가요? 네, 호환이 다 됩니다. 어느 쪽에 작업하는 관계없이? 네, 동시에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문 혹시 없으시면 이제 스마트 협업 부분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번째에 있는 이제 스마트 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협업 부분에 제일 먼저 보이시는 요 감리 보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사용 승인 조서, 검사 조서 이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간 보고서라는 탭이 있는데 아까 스마트 체크 부분이랑 동일하게 날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작업하실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작성이라는 연필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팝업이 먼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5월 14일자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먼저 하나 나오시게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감리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허가 번호, 그리고 허가 일자,
그리고 대지 위치는 저희가 앞서 작성했던 개요에서 있다면 그 자동으로 이제 불러 들어와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요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있으시다면 지번까지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보고서에 이제 기초공사 철근배관 완료하셨을 때 입력하실 부분이 있으실 거고, 슬래브 철근배관 완료, 그리고 바닥 슬래브 철근배관 완료하실 때마다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후에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동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의견에 뭐 건축 분야에 어떤 사람 의견이 있으셨다면 건축 분야에 해당되는 분의 이렇게 성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작성하셨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 쪽에다가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의 완료가 끝났다면 이제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건축법 기준의 완공 후 현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이것들 이제 체크하시는 이제 중간 보고서 작성하셨을 때 나왔던 동일한 체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 이제 양식에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중간 보고서 작성했던 거랑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게 되고, 안전관리사항, 박계사항, 종합의견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현장에 맞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맨 아래에 있는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중간보고서 한번 작성을 완료를 해봤고요. 이제 5월 14일자로 중간보고서가 하나 작성이 완료가 돼서 리스트에 하나 추가가 됐고요. 이제 오른쪽에 미리 보기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지금 작성했던 감리 중간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사항, 박계사항, 종합의견 다 이렇게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아까 보셨던 스마트 체크 부분처럼 인쇄를 하셔서 바로 가지실 수도 있고요. PDF, 엑셀, 한글, 워드를 통해서 파일로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리 완료 보고서도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감리 완료 보고서를 클릭을 해주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날짜 누르셔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감리 완료 보고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작성을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조서 및 검사 조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감리 중간 보고서랑 감리 완료 보고서 양식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용 승인 조서 및 검사 조서 있는 데서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작성했던 거랑 동일하게 날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신 후에 아래쪽에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용 승인 조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오게 되고요. 건축주의 경우 개요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대지 위치랑 허가번호, 허가일자 이런 것들도 다 개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력만 잘 해주셨다면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조사자 명예, 조사자 성명, 사무소명, 그 다음에 조사 일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게 돼서 해당되는 날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설계 일자도 날짜를 지정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인의 제출인 성함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건축법 조례 기준의 완공 후 현황, 일치, 불일치, 해당 없음 이 부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도 있으시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합 의견까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셨다면 맨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사용 승인 조서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보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인쇄, PDF 파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파일을 보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들은 내가 어떤 날짜에 작성했든 마지막에 작성한 날짜로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날짜가 14일이기 때문에 제가 12일 날짜로 한번 작성해보고 오늘 14일 또 한번 작성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전 단계에서 12일 날짜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리스트, 공사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세 가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12일 날짜로 중간 공사 전 단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14일 날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누르시면 5월 14일 날짜로 수정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오시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아까 작성했던 세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yes를 또 두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12일에 작성했던 공사 전 체크리스트가 공사 전 단계가 14일로 이렇게 옮겨지고 내용도 그대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 전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그리고 내진 설계 품질 관리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진 설계 품질 관리는 양식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내용만 조금 달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달력에 내진이라고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공사 추진이라는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서류들 혹은 감리자 의견서, 회의록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공사 추진 실적 같은 경우 공사 추진 실적 서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요 직접 입력의 경우는 모바일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해상도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PDF 파일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추진 실적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PDF 파일 KS 인정자재 통발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올려보고요. 요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추진 실적 서류고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클릭하셔서 요 PDF 파일을 한번 뷰어도 하셔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 추진 실적 서류를 업로드하셔서 뷰어로 이제 이용을 해주셔도 이제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리자 의견서는 그냥 감리자 이제 의견서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감리자 의견서를 누르시게 되면 달력이 나오게 되고요. 날짜를 클릭을 해주셔서 아래쪽에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주신 후에 시공자 그 다음에 감리자 의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후에 총괄 감리자 서명, 저는 지금 스마트 서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감리자 의견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보기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감리자 의견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문서로 보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경우는 내가 회의했던 내용을 이제 문서로 좀 보관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는 기능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신 후에 아래쪽에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회의 일시, 작성자, 참석자가 있으시다면 참석자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 안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의 내용, 그 다음에 결정사항, 그 다음에 특이사항 있으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회의록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회의 내용도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아, 어떤 거요? 회의 내용도 아까 같이 파일로 등록이 가능하나요? 회의 내용이요? 네. 회의 내용을 지금 저희가 이제 따로 업로드가 되지는 않고요. 여기 안에서 일단 작성하시는 것 정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미리 보기 누르셔서 이렇게 회의록 작성했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일을 PDF나 인쇄, 엑셀, 한글 이렇게 다 내려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방서 기타 정보는 아까 앞에 있던 추진 실적 이런 거랑 동일하게 그냥 업로드 해두시고 보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캔 문서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문서를 찍게 되면은 이제 그 문서를 이제 스캔을 해갖고 서류를 좀 이렇게 한번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핸드폰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문서처럼 이렇게 자기가 스캔해갖고 나오는 이 기능으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으로 그냥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합보고라는 부분인데요. 종합보고는 이제 사용하셨던 문서들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문서 외에 내가 뭐 사진을 좀 모아서 보고 싶다, 원하는 공종, 원하는 뭐 날짜별로 이렇게 모아서 보고 싶다 하시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이런 기능들에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리포트 부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 대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대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 부분부터 이 날짜까지의 감리일지의 대장과 감리일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PDF 혹은 엑셀, 바로 인쇄 이렇게 원하시는 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체크리스트도 동일한 방법이고요. 사진 대지의 경우도 동일하게 날짜를 지정하시면 사진 대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성했던 사진 대장이 이렇게 나오고 사진 대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운로드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중간 보고서부터 다운로드까지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전체 다운로드를 통해서 문서를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포토그리드라는 기능인데요. 이 포토그리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하시는 부분에 원하시는 날짜에 공종별로, 공간별로, 사용자별로 이렇게 필터링 해갖고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사진 대지를 작성하거나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날짜를 지정을 해놓고요. 공종별로 보고 싶으시다면 안전가설에 들어가 있는 거, 골조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공종별로 구분해서, 공간별로 보고 싶으시다면 기초에 이렇게 다른 공간이 있었다면은 지상 1층에 얼만큼 뭐 어떤 사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이시게 되겠고요. 사용자별 어떤 사람이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찍었냐 이렇게 해갖고 사용자별로도 이렇게 구분해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사진 대지로 만드시고 싶으실 때는 이쪽에 사진첩 만들기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이 사진 위쪽에 동그라미 버튼이 하나씩 생기게 되고요. 네,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모든 사진이 다 필요하시다 하신 경우는 전체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보이시는 모든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2장형으로 사진 대지를 만드실지 6장형으로 사진 대지를 만드실지 선택을 해주신 후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 사진 대지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PDF 파일이 하나 다운받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 대장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했던 사진이 이렇게 사진 대지로 이렇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스마트 서명 부분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사람 모양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으실 텐데 이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내 정보, 내 프로필 설정이라는 부분에 내 정보라는 이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정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내 정보를 설정하고 등록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서명 1, 스마트 서명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서명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계속 처음에 클릭했을 때 나왔던 서명이 이 서명입니다. 이 스마트 서명 제가 사전에 등록했던 서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서명 대신에 도장을 사용하실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공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뒷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의 도장 이미지를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 업로드라는 버튼을 통해서 도장을 업로드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도장을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이쪽에 도장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마트 서명 1, 이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하실지는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내가 수기로 이제 손으로 쓴 서명, 자필 서명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는 경우에는 스마트 서명 1로 해놓으시고 도장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스마트 서명 2로 바꾸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스마트 서명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스마트 협업 그리고 스마트 서명까지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또 혹시 중간에 질문사항이나 뭐 어려우신 분 있으셨을까요?
동영상 볼 수 있나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녹화하는 영상은 네. 전부 다 이제 편집 다 완료된 이후에 이제 유튜브나 저희 코너 아키엔 카페에 업로드 시킬 거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언제쯤이면 될까요? 저희가 이게 편집이 언제 될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마무리해서 지난주에 했던 거 언제 됐습니까? 아니요, 지난주에 했던 거는 저희가 따로 녹화를 진행하지는 않아서 그거는 업로드가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요거 진행했던 거는 최대한 빨리 이제 저희가 녹화 완료하는 대로 이제 편집 완료되는 대로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아키엔에서 주신 네. 이 매뉴얼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네, 웬만한 것들은 거기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보고도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기 때문에요. 네. 정보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감비 수강번호를 네. 이제 기초 이제 그 공정을 넣게 돼 있잖아요.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작업을 다 했잖아요. 감비 보고서를. 네. 보고서를. 네. 그럼 단계별이나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같이 연결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넣어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다운로드 버튼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좀 필요하시다면 그때그때 그냥 바로바로 출력하셔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 출력을 하면 딸려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따로 해서 결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단계별 공사 중간 보고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중간 보고는 그 단계별, 그 공정별 너 들어가잖아요. 같이. 네. 그게 다운로드 하면 가시면 네. 일단 다운로드 지금 되니? 중간 보고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저희가 그 중간 보고서 5월 14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공사일지를 쓰신 것까지 모아서 뒤에 다 첨부돼서 하나로 받아지실 거예요. 아, 받아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거 세운태 올리시잖아요. 중간 네. 보고서도 이제 네. 또 사진도 올리셔야 되고 동영상도 올리셔야 되잖아요. 요 밑에 보시면 동영상 다운로드 있고 전체 다운로드는 솔직히 뭐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다운로드 눌러서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나오실 거예요. 지금 날짜로 이제 동영상 업로드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mp4 파일로 내려드리거든요. 제가 어저께 넣어봤는데 잘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세요. 그럼 나중에 최종에 완료 보고할 때는 전체가 다 끌려오는 건가요? 그쵸. 전체 다운로드하면 이 날짜별로 중간 이렇게 다 해서 다운로드.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파일 필요하신데 세움터에 찾아서 넣으시면 되세요. 어차피 그건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세움터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일정이 이제 좀 많아졌으니까 중간 보고. 네, 많아졌죠. 기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단계별이 그때마다. 네, 끊어져야 되고 날짜도 끊어져야 되고. 나중에 또 이어져야 되고. 네, 또 이어져야 그게 되고.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바꿔놨어요. 아. 기존에는 이제 저희 뭐 단계별 중간 보고서 이걸 내진 않았잖아요. 네, 솔직히 한 번에 뭐 예, 한 번에 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세움터에서 올리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12개 구청밖에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쵸. 근데 또 구로구청은 또 해당이 돼가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날짜별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기간 딱 박아가지고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시면서 또 좀 아닌 것 같다, 좀 궁금한 것 같다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카페 다 아시죠? 예, 카페나 아니면 저희 이제 유튜브에 아키인 TV, 코너 TV 치시면 저희 이거 동영상 매뉴얼이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영상 뭐 교육하는 자료도 이제 올리겠지만 거기 가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시면서 모르시는 건 일단 보시면서 찾아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전화 잘 되죠. 또 많이 주시면은 또 이제 뭐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예, 되도 다 됩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제가 이거 처음 해봐서 그러는데 네. 기계 구매하는 거랑 기존 업체가 한 거랑 차이가 있나요? 구매한 거라니? 네, 그 보면은 가구처럼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제가 그냥 깐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어플이에요. 네, 똑같은 어플이세요. 네,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용상의 문의사항이 연락을 하게 되면 네. 연락을 담당하는 분이 그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하는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육하시는 지원팀에서 먼저 받으세요. 전화를 받는데 이제 이렇게 뭐
오류가 아닌 뭐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기술 교육을 해드리는 분들이 다 답변을 해드릴 건데, 이제 오류적인 거는 저희가 바로 받아서 개발팀이 저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개발팀에 바로 돌려드리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외주로 사용하기 참 편리하게 잘 개발을 저희 대표님이 이제 또 뭐 건축사시고 또 감리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분,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좀 반영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일단 최적화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또 고도화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우처로 해가지고 하면 연구 버전이잖아요. 1차는 연구 버전이셨죠. 네. 네, 1차. 네. 제가 이거 5개까지 쓸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하나 쓰고, 네. 직원이 상주 나가서 그걸로 깔아서 쓰고, 네. 뭐 그렇게 해도 관계 없다는 네. 얘기시죠?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리시. 대표 아이디 설정. 네. 제가 요거 사용하시는 이제 5분까지 바우처에서 구매하셨을 때 기준으로 5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 이렇게 아까 지도화면 화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왼쪽 위에 이렇게 3줄짜리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 대표 아이디 설정이라는 버튼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요 계정에 해당하는 이제 사용자분들을 관리하시는 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 스마트폰 번호 이 2가지는 무조건 필수라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메일은 그냥 필요하시면 작성을 해주셔서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승인 대기 리스트라고 해서 이 밑에 쪽에 이렇게 테스트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아키엔 V2를 설치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인증 화면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이제 대기자 목록에 계신 분에 한해서 거기서 인증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인증 완료되는 순간 이 승인 대기 체크리스트에서 루저 리스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대표 아이디로 네. 그 감리를 갔을 때 네. 한 번은 휴대폰을만 가져가서 이렇게 감리를 할 때가 있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밸런스 스택 같은 게 이제 제공이 됐잖아요. 네. 그걸 또 가져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같은 아이디로 네, 상관없으세요. 네, 네, 네. 그때그때 그냥 필요하신 디바이스로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시고 PC도 동일하시고요. 다 아무 때나 원하시는 걸로 이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결국 PC가 편하겠네요. 현장에서 사진 찍는 거 근데 안 되시다 보니 그거는 모바일로 찍으시고 또 찍어서 어차피 업로드 시키는 방법.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네. PC가 그쵸. 문서든 뭐든 어차피 강점은 이제 따로 카메라로 찍고 뭐 사진 동산보다 안 하고 그걸 한 번에 여기서 그냥 해버리고 나는 그냥 내려받기만 하면 된다는 요게 좀 장점이라는 게 있죠. 현장에서 작업하시고.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지금 얘기하고 또 스마트 화법이라는 걸 누르고 사진을 찍어야 되나요? 그쵸. 거기서 사진을 관리하시면 따로 뭐 공간별로 분류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연결이 돼서 남아있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네. 탭에다가 옮기고 싶다 하면 사진을 탭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 자체가. 네. 그렇다면 PC라든지 탭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게 갤럭시 탭을 하나 줬으니까 기존에는 PC가 있고 핸드폰이 있었는데 네. 갤럭시 탭을 주로 이용하려고 하면 네. 갤럭시 탭의 자료를 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갤럭시 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겠네요. 그 뜻은 아니고요. 갤럭시 탭으로 사용을 하셔도 PC랑 모바일 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돼요. 갤럭시 PC에다가 하나를 해놨든지 네. 그다음에 핸드폰에다가 해놨든지 해놓으면 네. 이게 동시에 다 한꺼번에 네. 네.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동일합니다. 그래요? 보는 장비만 다르고요. 안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알맹이는 똑같고요. 내가 아니, 근데 네.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 탭에는 없잖아요. 아니요. 탭에 나온다. 그냥 개인적으로 찍으셨을 때요? 그렇죠. 이게 정확. 개인적으로 찍었을 때는 안 나오죠. 여기 올리셔야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진을 핸드폰을 찍어도 네. V2란 그 앱에서 찍어야 된대. 그렇죠. 그렇죠. 앱에서 찍어서 사진을 찍겠다라는 액션을 해주고 나서 찍어야 그게 들어간대. 그쵸. 저희가 이게 사진을 찍거나 뭐 동영상을 찍는 거는 전부 다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들어가요. 저희 NHN 클라우드 쓰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네, 골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쵸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는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예, 무조건 아키엠 V2로 해주셔야. 캠에서 동영상을 찍든지 그쵸. 영상을 찍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찍으셔서 아키엠에다가 그냥 업로드 하셔도 돼요. 꼭 그걸로 안 찍으시고 사진을 카메라로 찍으시잖아요. 앨범에 남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키엠 V2에서 업로드도 할 수 있거든요. 아키엠 V2로 업로드. 시켜서. 아니요, 그냥 아키엠 V2 그냥 어플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그걸로 사진 찍고 바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을 찍어놨던 거를 앨범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